한 3, 40명이 와. 계속 띵동, 띵동, 띵동 이러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인이 문 열고 이제 물바가지 확 이제 집어 던지든지, 지금 불난 집에 지금 부채질하러 왔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야, 씨, 내가 망했는데 무슨 갈래비는 뭘 내고 있어. 이거 가셔야 돼요. 현장 탐사가 필수. 반드시. 그러니까 가기 전에 지도도 보고 현장에 갔더니 거의 초역세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너무 짱인 거예요. 난 내가 낙찰받고 싶어서. 그러면은 원가가 1억 4천이야. 사실. 근데 내가 매매를 1억 8천에 내놨어. 야, 4천 벌이네. 예. 근데 그때 거기에 이제 호재가 갑자기 딱 한 3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편입니다. 자, 낙찰 받을 때 또 반드시 현장 조사 그걸 해야 된다면서요. 그럼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낙찰 받으면 최소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움직이는데 현장 조사도 안 가고 낙찰 받는 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현장에 가가지고 뭐 아파트는 사실 심플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현장 조사 가라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런 데를 자꾸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야죠. 안에 내부. 그러면 우리 한번 상대적으로 생각해봐요. 한번 여기 지금 내가 집이 망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좀 우울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 응? 우리 집 이제 경매 지금 이제 낙찰 될까 말까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입찰하려고 하는 이제 재테크 차원의 이제 투자자들이죠. 근데 궁금한 거야. 이 안에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바깥에 막 띵동띵동 해. 지금 나 망해서 우울하고 있는데 와서 해서 어서 오세요. 여기 한번 여기 안방이고요. 여기 주방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한 3, 40명이 와. 계속 띵동, 띵동, 띵동 이러면 처음에는 못 모르고 주인도 열어줘. 모르니까 처음에는 한두 명 올 때는. 그래서 열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너무 궁금하다 싶으면 1차에 가라는 게 신건에 이제 막 공고가 떴을 때 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는 주인도 잘 모르거든. 이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지. 그러면 그때를 가든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1차 떨어지고 거의 유찰된 상태에서 많이 가요. 그렇죠. 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현장 가서 이제 띵동띵동 누를 때는 거의 30번째 띵동띵동 누르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인이 문 열고 이제 물바가지 확 이제 집어 던지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초보 시절에는 너무 이제 안에 그렇게 하라고 자꾸 누구 책에서 막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을 해봤는데 좋은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뭐 지금 불난 집에 지금 부채질하러 왔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러면 굳이 그 안에를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데 만약에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는 그냥 네이버에서 그 아파트 치면 구조 다 보이거든요. 그 구조도가. 그죠? 그래서 그냥 보면 되고 설마 집을 열었는데 옛날에 제가 그 세상에 그런 일이 보긴 봤어요. 문을 열었더니 막 그 거실 한가운데 막 큰 바위가 막 있고 안방 열었더니 막 큰 동굴이 막 연결돼 있고 나는 내가 100건을 넘게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집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냥 다만 구조가 조금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요 정도 차이지. 비둘기 수십만 원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어떤 정보를 캐치를 했다면 열어봐야 되겠지만 굳이 그 안을 열어볼 필요가 있을까. 그럼 뭘 봐요? 아파트는 사실 뻔해요. 아파트는 바깥에 그냥 쳐다보면 되고 그 관리라는 주체가 관리소가 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수가 있다든가 뭐가 외벽이 있다면 다 관리소에서 알아서 해줘. 그래서 아파트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주변에 입지 조건, 역세권이 있냐, 학교가 있냐, 뭐 이런 것들, 편의시설이 주변에 괜찮냐 이 정도 보고 그다음에 관리비 그렇잖아요. 망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깔끔한 사람은 야 그래도 내가 망했지만 내가 쓴 거는 내가 내고 간다. 그래서 관리비 잘 내는 사람이 있고 보통의 근데 거의 한 80%는 야씨 내가 망했는데 무슨 관리비는 뭘 내고 있어 안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관리소에 가서 몇 동 몇 호 혹시 관리비 밀린 거 있나요? 요 정도만 물어봐도 친절하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아파트는 요 정도만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빌라가 조금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빌라는 관리소도 없지. 없잖아. 있어봐야 총무 아줌마가 그냥 한 달에 5천 원, 만 원, 뭐 2, 3만 원 걷어서 뭐 이런 거 청소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이런 거 물어볼 게 아니라 가서 혹시 이 빌라가 오래됐다라고 하면 혹시 안에 보면 좋겠지만 안에는 똑같아요. 그 마음은 문 안 열어주고 막 이런 거. 바깥에 보면서 오래된 빌라일수록 크랙이 뭐 벽돌 사이에 크랙이 가 있다든가 뭐 누수의 흔적이 있다든가 샤시 쪽에 보면 이렇게 프라이머라고 해서 실리콘들이 이렇게 좀 오래되면 너덜너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본다든가 이래서 보고 유추를 해보는 거지. 아 이거는 조금 수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크랙이 많이 갈라져 있어 그러면 비가 들이치면 비가 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고 뭐 그나마 오래됐는데도 수선한 듯한 느낌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아, 관리를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꼭대기층에 살 때는 또 옥상을 그쵸? 꼭 가봐야 된다면. 그렇죠. 꼭대기도 보면 네. 녹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폭시하고 해서 이렇게 네. 깔아놓고 하는데 빌라가 조금 문제가 뭐냐면 이 관리소가 없다 보니까 주인들도 살지만 세입자들도 이렇게 섞여서 살아요. 그쵸, 빌라들이.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옥상이 그 집의 뚜껑이거든요. 맞아요. 공용이야, 공용. 우리가 그 집에 8세대, 그 빌라 8세대가 산다면 8세대의 공용 뚜껑이야, 지붕이. 근데도 1층, 2층, 3층 이런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자기 별로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만약에 4층의 물건이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올라갔더니 완전 그냥 시멘트만 퍽 있고 막 다 갈라져 있고 그 녹색도 이게 한 몇 년 지나면 이게 막 갈라져서 뜯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럼 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은 이 시멘트라는 성질은 물을 이렇게 머금는 성격이 있어요.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해. 그래서 흡수해서 조금씩 바로 이렇게 물이 뿌려지질 않고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계속 이렇게 밑으로 쏟아내는 성격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4층에 가장 큰 타격이 나겠죠. 4층을 내가 낙찰을 꼭대기층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무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리할 비용을 생각하고 낙찰을 받죠. 그래서 실제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돈을 달라고 그랬지. 그때 한 이래저래 해서 한 800 정도가 나왔어요. 견적을 했더니. 누구한테 받아요, 그 돈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보고 네가 그 꼭대기 사니까 네가 편하자고 할 거니까 네가 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받았죠. 그래서 제가 다 소장을 한번 날려줬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붕이 내 지붕이 아니라 우리 8세대의 전체 지붕이다. 이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장을 한번 딱 날려줬더니 그때부터 이제 입금을 막 n분의 1로 해서 입금을 해서 제가 수리를 싹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초보자들은 좀 보시는 게 좋지. 야, 이게 낙찰이 안 돼서 유찰되는 건물들은 꼭 가격이 문제가 아닌 것들도 좀 있지 않나요? 유찰되는 그쵸? 이유도 좀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있는데 아파트는 잘 그렇게 한 번 떨어지고 나서는 거의 다 아파트는 거의 다 이렇게 낙찰이 되고요. 빌라들이 좀 그런데 빌라들이 조금 이제 오래되거나 아니면 동네 자체가 되게 막 조금 구리구리하거나 낙후돼 있거나 이런 데들이 이제 한 2번, 3번씩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에 저쪽 강동구 쪽에 낙찰을 받은 게 있는데 갔어. 현장에 이제 조사하러 이제 빌라는 꼭 가셔야 돼요. 아파트는 안 가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아파트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네이버로 조사를 하면 좀 심플하게 조사가 돼요. 근데 빌라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수라는 게 집집마다 다 틀리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셔야 돼요. 현장 탐사가 필수. 반드시. 그러니까 갔어. 그러니까 가기 전에 지도도 보고 현장에 갔더니 거의 초역세권인 거예요. 거의 그냥 진짜 엎어지면 그냥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일단 위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게 반지하였었어요. 한 3-4계단 딱 가니까 밑이 바닥 거기에 수건이 한 3-4겹이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기역자인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 보니까 철벅철벅해. 무슨 뜻이겠어요? 물이 새니까 수건을 갖다 한 3-4겹을 겹쳐서 기역자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직감적으로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구나 생각을 했죠. 부동산을 갔어요. 저쪽에 빌라 얼마쯤 하냐? 전세는 얼마 하냐? 매매는 얼마 하냐? 네네. 이렇게 했더니 소문이 이미 다 나가지고 그거 줘도 못 판다는 거야, 자기네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 벌써 한 1년 전부터 나온 거 아무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또 가봤죠. 그럼 거기도 알아. 우린 줘도 못 판다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너무 짱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항상 평소에 제 차에 막 공구 이런 거, 망치 뭐 이런 거, 도끼 뭐 이런 거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명도하고 나서 이런 걸 이렇게 좀 살펴본다고 이제 차에 1.5리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물을 챙겨 들고 다니는데 하여튼 1.5리터 2개를 들고 와서 제가 그 빌라 그 바닥에 물이 이미 젖어 있는데 거기다 물을 2개를 더 뿌리고 왔어요. 뿌리고 온 이유는 그 다음에 현장 조사 온 사람들 기겁하고 놀라서 도망가라. 왜요? 네? 아니 거기 물이 지금 그래도 철벅철벅한데 물을 더 뿌리고 오면 물이 더 철벅철벅하잖아. 그러면 다음 사람들 오면 여기는 내가 낙찰받을 곳이 아니야 라고 도망가게. 대표님 이걸 사시려고? 난 내가 낙찰받고 싶어서. 하자가 있는데. 꼭 고치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2명 들어왔더라고요. 나 포함해서 2명. 초역세권이면 그 정도면 아무래도 그래도 사람이 한 10명 정도는 들어오는데
아무도 이제 안 들어온 거야. 벌써 부동산에 가서도 별로 안 좋게 얘기하지. 네. 거기다 물 뿌려놨지. 물도 이미 나오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2명 입찰했는데 내가 1등을 했죠. 물이 많이 나오기는 많이 나오더만.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 그 누수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누수를 내가 잡나? 다 돈 주면 설비업자가 다 잡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설비업자를 물론 고르는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지만 설비업자를 시켜서 공사를 했지. 그래서 공사 싹 하고 걔를 갖다가 1억 2천에 받았는데 수리비가 한 2천 정도 이래저래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하고 누수 잡고 해서 2천 정도가 들어서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원가가 1억 4천이잖아. 1억 4천이네. 근데 내가 매매를 1억 8천에 내놨어. 야, 4천 벌었네. 네. 그러다 보니까 초역세권이지. 왜 그렇게 됐냐면 그 1층 이상이 전세가 2억이 넘었어요. 조사를 할 때. 근데 그 반지하는 벌써 부동산 사장들도 그렇고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거의 이미 물이 나온다는 걸, 누수가 되게 심하다는 걸 머릿속에 딱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못 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제가 낙찰받아서 해지 처리만 해놓으면 1층 이상이 전세가 2억인데 야, 최소한 얘는 1억 5천 이상은 나가겠다. 전세로 해도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1억 2천에 낙찰을 받아서 2천 투자를 해서 1억 4천, 원가가 1억 4천이죠. 그걸 내 수리를 다 한 다음에 1억 8천에 내놨는데 이제 팔리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이제 호재가 갑자기 딱 박원순 시장이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톱, 나 안 판다. 그리고 월세로 5천에 70으로 세팅을 했죠. 야, 요 집이 지금 얼마 되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집이죠. 왜냐면 1억 2천에 들어갔지만 5천에 70에 내가 월세를 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내 돈이 1억 2천에 거의 85%를 받았는데 네. 1억 200이죠. 1억 200에 그냥 4%로 넘게 합시다. 한 달에 34만 원의 이자를 네. 내가 은행에 내야 돼. 근데 내가 거기 70을 월세 70을 냈단 말이에요. 한 달에 36만 원은 그냥 용돈이 들어오는 거지. 이자를 내고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값은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호재가 거기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그리고 초역세권이니까 이미 나는 수리를 다 했으니까 뭐 몇 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집 얼마인가요? 걔가 지금 호재 때문에 그 이제 재건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뭐 못해도 한 3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1억 2천에 사서 사줘서 예. 2천만 수리해서 1억 4천. 음. 그리고 지금 월세 받고 있는데 3억까지 예.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버는 거군요. 그냥 내가 지금 영상 찍고 책 내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